번째 순서는 핫 종목, 급등 종목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뉴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방긋 웃으면서 시작한 게 얼마 그런가요? 만인지 너무 기다렸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승하면서 특히나 우리가 목말랐던 코스닥이 올라주면서 급등 종목들도 많이 눈에 띄었거든요. 그중에서 어떤 걸 골라봐야 될지 투자자분들의 선택 속에서 그 키워드를 찾아볼게요. 삼성전자가 오늘은 1위 올라와 있고 바이브 컴퍼니가 오늘 상장한 종목 맞나요? 오늘 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신성-ENG, 아남전자, 우리기술투자, 현대차, 카카오 등이 있는데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첫 번째로 살펴볼까요? 저희가 고른 종목은 아남전자입니다. 아남전자가 이제 삼성이랑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으로 꼽히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진짜 같이 가는 종목인지 우선 점수로 투자 매력도를 줘볼게요. 60점. 네. 삼성의 수혜? 수혜? 물음표인가요? 물음표.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입니다. 그러니까 따져봐야 된다라는 뜻인 것 같고요. 60점 주셨는데 투자자분들은 왜 아남전자를 삼성과 엮고 있는지 그에 대한 생각 토론방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아니 왜 올라요? 언제 입선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분들이 있고요. 이제 소문이 있었다. 삼성 원래 하만과 같이 아남도 같이 가지 않을까? 소문일까 아니면 진짜일까? 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아남전자가 삼성전자에서 인수한 하만과 납품 계약을 맺은 계약 이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삼성과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엮이는 것 같은데 진짠지 그 부각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삼성 이제 어떤 이건희 회장이 타계를 하고 나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회장으로 올라갔겠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자기 사업을 진행을 할 텐데 이재용 부회장이 핵심적으로 이끌었던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이오 쪽이요. 제약 바이오 이런 쪽 헬스케어 이쪽이고 그리고 이제 전장 부품 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만 말씀하신 것처럼 전장 부품 이런 쪽이 이제 아남전자가 제품을 좀 공급을 좀 하다 보니까 뭐 이번에 좀 핵심적인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인데 중요한 거는 아직 전두지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넘어야 될 산이 많아요. 재판도 있고 이런 뭐 저런 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진행할지 여부도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가 정말로 하만하고의 연관성이 있었다라면 매출이 급등했었어야죠. 근데 실적이 안 좋던데요.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하만을 지금 인수한 게 아니잖아요. 벌써 한 2년 전에 인수를 하고 나서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한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수혜로 묶이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수혜라고 물음표를 주셨고 지금 주가도 저희가 급등했다라고 말하기 무색할 만큼 많이 밀렸습니다. 그런데도 점수를 60점 주신 건 아남전자만의 매력이 있다고 보신 것 같거든요. 본업으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남전자만 놓고 그러니까 뭐 다 떼고 아남전자만 본다라면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도 아주 좋은 기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다들 뭐 아남전자 뭐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 또래이신 분들은 아남전자 한때 아남전자 하면 뭐 스피커라든지 음향기기 쪽으로는 최고였죠. 각 집마다 아남전자 제품이 없을 정도였으니까 과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대가 흐름이 좀 변화가 되면서 아남전자 좀 꺾이긴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다시 약간 코로나 이슈로 인해 가지고 좀 집에서의 생활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스피커라든지 이런 쪽에 좀 교체수가 많이 발생을 했고 아남전자가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남전자가 TV도 판매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저가 모델 TV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품 라인업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은 안정적인 매출을 좀 보여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라면 매출은 좀 개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지금도 실적 자체는 뭐 아주 나쁜 편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주가는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단순하게 이런 어떤 테마성으로 어떤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기에는 이미 그저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도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차익성 매물을 이겨내지 못하는 걸 본다라면 좀 제한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남전자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사실 3거래 전에 급등을 하고 어제도 급등을 했다가 음봉 기록하고 오늘도 장 초반에 급등을 했다가 현재 부합. 무언가 이제 매도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더 빠지지 않는 거는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 구간 어떻게 할까요? 지금 엄밀히는 매도하셔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만약에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반등을 좀 준다 그러면 어찌되었든 이제 그저께 종가 부근 혹은 어저께 오늘 시가 정도 언저리 한 2,500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오늘 이렇게 좀 흘러내리면서 마감을 한다라면 네. 내일도 좀 하락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 2,500원 정도. 오히려 좀 손실이 크지 않거나 좀 수익이 나오고 계신 분들은 최대한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도하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익절가 2,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아남전자 알아봤고요. 두 번째 급등 종목은 여기서 찾아볼게요. 신성 ENG입니다. 요즘 뭐 친환경 관련 종목들 그리고 그린 뉴딜주들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신성 ENG는 여기에다가 클린룸이라는 단어까지 더해졌어요. 클린룸 설치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성 ENG 주목하고 계시고요. 현재 14%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신성 ENG에 대해서 유창희 대표에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100점 만점에 몇 점 드릴 수 있을까요? 80점. 80점 네. 높네요. 그리고 미세먼지 없는 세상. 미세먼지 없는 세상. 네. 그저께부터 또 갑자기 그러니까요. 하늘이 뿌얘지고 네. 미세먼지가 많아져서 저도 마스크를 필히 쓰고 다니고 있는데 80점을 주셨습니다. 신성엔지가 미세먼지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 토론방 먼저 들어가서 투자자분들 의견 확인해 볼게요. 그린뉴딜 신성이지 아직 갈 길이 멀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 정부가 발표한다 하면은 분명 오를 거라 확신했지. 신성인지 연말 잔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있어요. 뭐 많은 모멘텀이 있는데 그중에서 클린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배터리 관련 시설 투자가 늘면서 클린룸 설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네. 이 신성인지는 그 클린룸과 어떤 연관이에요? 그러니까 클린룸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원래 이제 특히 반도체 공정에서 네. 많은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먼지, 그러니까 그 생산 라인에 먼지 자체를 없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약간 습도 또 습도하고 온도를 조절하는 것인데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먼지가 엄밀히 따지면 그 특히 이제 반도체가 나노 공정이라는 게 머리카락 굵기의 몇만 분의 1 요 작은 입자를 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먼지는 그보다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먼지 같은 게 생산에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없애주는 약간 공기청정 역할을 장치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인데 요즘에 이제 2차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전자제품을 만드는 업체는 거의 대부분 클린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배터리 공장 생산 라인을 계속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좀 주목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신성EMG 또 찾아보니까 그린뉴딜, 공기청정 뭐 이런 네. 단어들이 붙는 회사던데요. 주력 사업은 무엇인지 또 가장 그중에서 유창희 대표가 좋게 보는 80점을 만들어낸 사업은 어떤 거예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클린룸 관련해서는 신성이 거의 1, 2위 업체, 1, 2위를 다툴 정도의 선도 업체예요. 네. 그래서 뭐 원래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 쪽은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네. 말씀드린 대로 뭐 2차 전지라든지 다른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 영역이 확대가 되고 있고 그 또 하나는 이제 신성 ENG 하면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오히려 클린룸보다는 태양광 발전 쪽에 더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하면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바이든 후보가 유력한 상황에서 뭐 바이든 후보가 된다라면 태양광 쪽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이 좀 수혜를 입을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도 그린 뉴딜 관련해 가지고 풍력, 태양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정부 정책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신성 ENG는 태양광 발전 사업 그리고 모듈 공급 이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현재 상황에서는 다 좋게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성ENG 추가 상승 가능할지 여쭤볼게요. 80점이면은 아직 한 방이 더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또 13% 급등을 했잖아요. 여기서 접근할까요? 조금 눌렸을 때 들어가 볼까요? 뭐 저는 네. 워낙 이제 시장 자체가 조금 이제 변동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찌되었든 뭐 신성ENG 추세가 완벽히 끝났다 생각하고 있질 않아요. 그럼 언제든 접근은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한 3,7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그래야 3,700원 해봤자 지점 고점대거든요. 오히려 그 이상도 흐름 자체가 만약에 다음 주 미국 대선이 있고 이런 거 잘 맞물린다면 뭐 4,000원도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1차 매물대가 3,700원이기 때문에 한 3,700원 정도를 단기 목표가 설정해 놓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 목표 주가 3,7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 보신 것 같고요. 신성ENG 봤어요. 이번에 또 급등하는 종목, 오늘 장중에 거래 제한표까지 올랐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한번 유진 로봇을 확인해 볼게요. 최근 급등하는 종목명을 쭉 보면은 로봇이라는 단어가 뭐 휴림 로봇도 있었고 유진 로봇도 있었고 눈에 띄더라고요. 로봇도 주목을 해야 될지 유진 로봇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줄까요? 70점. 네. 생활에 파고든 로봇. 생활에 파고드는 로봇. 사실 뭐 유진 로봇 옛날에 저희가 이야기했을 때 그냥 로봇이 아니라 가전 로봇이라는 점에서 네. 점수를 낮게 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높게 받을 수도 있는 매력입니다. 유진 로봇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의 생각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2020년도 산업기술성과 16선에 유진 로봇이 포함됐다고 해요. 거리 측정용 3D 라이다 센서라는 기술을 갖고 있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4차 산업 로봇 육성 때문에 이 로봇 테마주가 시작될 것이다.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문재인 대통령의 스마트시티 발언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린 뉴딜 같이 맞물리는 게 스마트 시티거든요. 뭐 네. 스마트 시티라는 것은 뭐 하나의 도시를 스마트하게 운영을 한다라는 것들 발전이라든지 혹은 뭐 공장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 뭐 자동화 이러한 부분들로 해가지고 하나의 그 테마를 형성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자동화 혹은 뭐 첨단 뭐 이런 신호 혹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로봇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자가 들어가면 조금 주가가 좀 들썩들썩 거리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네. 뭐 어쨌든 뭐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품을 만들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또 정부 정책과 좀 맞물리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조금 정책적인 수혜를 일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사실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승폭의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는 유진 로봇인데요. 저희가 관련 뉴스를 찾아보니까 로봇 청소기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는 뭐 스마트 팩토리 큰 로봇을 생각을 했는데 네. 가전용 로봇, 로봇 청소기 이게 뭐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유진 로봇의 이러한 기술력은 우리가 점수를 높게 줘도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엄밀히 따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우리가 로봇 하면은 뭐 큰 로봇 네. 혹은 뭐 비서 같은 로봇 이런 거 생각하겠지만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접하려면 최소 10년은 더 지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금 로봇이라는 것은 산업용 로봇의 기계적인 거에 좀 치중이 되는 것이고 집에서 이제 사용하는 것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청소기라든지 뭐 정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스피커 이런 것처럼 작은 소형 가전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유진 로봇은 원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무선 청소기, 로봇 청소기 쪽으로 해가지고 먼저 제품을 출시했는데 솔직히 그렇게 시원찮은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러냐면 네. 청소라는 것이 그렇게 깔끔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또 초기 시제품은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과 대비해서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고 지금도 썩 실적은 좋지 못하지만 그러면서 계속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3D 그런 거리 측정 이런 부분들을 인해 가지고 약간 자율주행 쪽으로 해가지고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먼저 이쪽 시장에 진출하다 보니까 다른 이제 후발 업체라든지 다른 업체들이 이쪽에 진출하려고 할 때 약간 솔루션을 좀 제공해주고 제품을 다시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새로 좀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다라면 조금은 더 다른 업체들보다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더 성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진 로봇의 차트를 보니까 이 거래량이 제가 보는 차트는 지금 2013년 이후로 나오는데 네. 그 이후로 가장 많이 터진 것 같아요. 일일 거래량을 따졌을 때. 오늘 29.87%까지 올랐던 유진 로봇. 지금 구간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신규 접근은 나중에 해볼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뭐 아직은 지금 유진 로봇이 흑자 전환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적자세를 보여주고 있고 아직까지는 약간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고 오늘 약간 뜬금포로 좀 상한가 언저리까지 좀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상한가에서 마감이 된다라면 혹은 지금 주가 수준에서 마감된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뭐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만 놓고 막 신규로 공격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된다. 그리고 아직은 사업이 정상화되는 부분들은 좀 더 봐야 되는 게 있어서 저는 상승하면 할수록 매도 관점, 차익 실현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진 로봇.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일정 부분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고 나중에 또 한번 보자라고 제시해 드렸습니다. 유진 로봇까지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이창희 대표와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